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저는 잘 들리고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시간에 약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번 지난주에 대구 그리고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리 장외투쟁 전략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에서는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으로 입법 독주가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 국정 운영 같은 경우는 역대 아마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 신용 정도적인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자 하지만은 그걸 실천하고 뒷받침하는 정당은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이 변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이 이 상권 분립에 엄청난 여보세요? 네네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상권 분립 이 자체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이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관 사태를 갖다가 지금 종용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서의 의석수로는 절대적인 부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 여론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장애로 나간 것이죠.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야당이 뭐 지난번 2020년도처럼 당시 한교안 당대표 때처럼 그렇게 1년여 가까이 장애 집회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방식.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저도 주로 정치 대화 타협을 좀 실종시키고 장애 집회에만 너무 집중했었던 그런 가오가 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초청이었지만은 용산에서 이 여야 이제 또 대표들과 함께 대통령과 국정회담도 또 하고 또 원내에서는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활하게 대화 타협을 통한 그런 국회 운영 방식을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특검법 수정법안 같은 경우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김명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사항을 갖다가 정청래 지금 집권당 대표가 그걸 걷어차버리는 형식.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서 사실상 정청래 대표 손을 들어주는 그 방식. 이런 걸 보고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과연 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과 대화 타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정도의 실망감이 이번 장애 집회를 불렀죠. 근데 그 장애 집회 구호들이 사실은 그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뭐 사법개혁 혹은 뭐 법원 장악 뭐 어떻게 표현하든 그런 형태에 대한 구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윤 어게인이라든지 뭐 이런 다소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목소리들도 꽤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뭐 대표적으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장외투쟁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날선 내부 비판이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장애 집회를 판을 펼치면은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강성 지층들의 결집이 더 크게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합리적 보수 그러니까 지지층의 목소리는 좀 이제 조용하게 덮일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뭐 저도 장애 집회에 이렇게 많이 서봤지만은 이게 보통 장애 집회 그런 뭐 많은 이 대중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또 당원들이 모인 그 상태에서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면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평상시적인 어떤 그런 의구사 표현보다는 상당히 강성 위주의 반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장애 집회입니다. 아무래도 노동운동가 출신이시니까 이건 잘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윤 의견을 외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또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일부 분위기가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국민의힘 합리적 당원들의 목소리는 다는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너무 개의치할
크게 그렇게 뭐 우려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소위 아스팔트 우파랑 연대하는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교안 2020년 당대표가 1년여 가까운 그런 장애 집회에 연연하고 특히 그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아스팔트 세력들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가열찬 장애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는 이제 당시 2020년 4월 총선에서 103석이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국민의 정서에 들맞는 그런 장애 집회가 아니었다.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런 지금처럼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의 독단과 전행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내란 특별정보가 왜 위헌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입법 사법 행정에 권력을 서열을 매겨가지고 사법부를 갖다 마치 선출직 권력 밑에 있는 것처럼 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상당히 심대한 발언을 함으로써 이게 그 뒤로 정청래 당대표나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갖다 촉구를 하고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사실에 있지도 않는 그런 사실 사인 해동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그런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 올라오면은 자기가 다 조치하겠다. 뭐 그런 식의 정말 해괴망측한 그런 사실을 갖다 국민들에게 허위선전으로 이렇게 가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절박함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원내 투쟁은 원내 투쟁대로 해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장외 투쟁에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좀 구호의 과격함이라든지 예, 아니면 예. 이제 기존 대구 집회가 좀 영남에 좀 포커싱된 부분들을 좀 바꾸려면 우리 네. 대표님 원래 또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 고문 아니신가요? 예. 중앙위 의장이시고 그러면 예. 요 일선에 나서 이 집회 제대로 된 집회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일선에 나셔가지고 지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지도부가 뭐 절체절명의 그런 야당으로서의 정말 어려운 판단과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너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네.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국회 공간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그런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독단과 전행을 일삼더라도 국회 공간에서 싸워 나가는 그런 좀 진솔한 모습이라든지 네. 또 그런 장애 집회에만 연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어떤 이 모습 이런 걸 보임으로써 이제 첫째 둘째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회복하는 길이 더 우선이죠. 그런 측면에서 장애 집회를 너무 빈번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도 해보셨으니까 예, 지금 이제 장애 집회 말고 그 외에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예. 그 비록 뭐 의석수가 적더라도 그래도 이제 100석이 넘는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제 예. 이런 걸 좀 포인트로 해야 된다. 지금 보수가 예를 들면 선거 부정론이나 뭐 탄핵의 강 이런 데 늪에 빠지지 말고 조금 예. 더 주안점을 둬서 뭐 이런 입법을 역으로 제안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조언해 줄 만한 내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50년 넘게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심적 역할을 한 정당입니다. 네. 오랜 역량과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정당이죠. 그런 측면에서 작년 12.3 비상계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은 오판대로 또 지금 이제 그 탄핵을 강을 건너는 부분은 국민 정서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과 이제 법원에 맡겨두고 아. 제1야당으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민생 경제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특히 내년 또 6월 달에는 지방정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방정부 선거마저도 국민의힘이 기반을 다 잃어버리면은
사실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반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백지가 돼버린다. 네. 그런 상태에서 당의 예언 확대가 즉 중도로 예언 확대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민들의 그런 국민들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제도 개선 이런 내용을 민주당보다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치고 나가야죠. 아, 민생 예. 경제 중심으로 포커스를 예. 두고 이제 또 이런 치고 데는 나가야 된다. 또 너무 이제 합리적 보수 정당 가치에 뭐 근본 기본을 두고 있지만은 이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 장애인 어떤 그런 좀 사회적 이런 약자들에 대한 그 큰 관심과 즉 정책 이런 걸 갖다 특히 이제 인권 노동 뭐 네. 이런 환경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이 얘기를 지도부에서 꼭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의원님 그 네. 오늘 전화 연결이 좀 부족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예, 다음번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모셔가지고 예, 제가 스튜디오에서 정중히 방송 잘 네. 그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혹시 27일 날 그럼 서울 장외투쟁은 나가시나요? 그때는 저도 뭐 그때 상황 보고 뭐 나갈 겁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정만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예.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